1번 피상층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피상층은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일단 사람들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규범에 따라서 뭐 하는 겁니까? 피상적으로 만나는 단계입니다. 어떤 거냐?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정규 교과 과정을 그대로 따르는 거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정규 교과 과정이 뭡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 교과 과정을 그냥 피상적으로 남들이 하는 거 그냥 그대로 내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대로 따라가는 게 뭡니까? 그게 피상층이 돼요. 됐습니까? 요걸 벗겨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자, 두 번째는 공포층과 연기층입니다. 뭐냐? 그 개체가 고유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부모나 주위 환경 기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정규 교과 과정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부모의 기대에 맞게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가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공포층. 됐습니까? 그다음 세 번째, 공경층 혹은 난국층이 됩니다. 자, 내가 이제 드디어 대학에 왔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대학에 왔어요. 대학이라는 곳에 왔는데 우연히 음악이란 걸 접하게 된 거죠. 근데 음악이 어떻습니까? 너무 즐거운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원래 부모님은 내가 의사가 되라고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 의대에 왔는데 막상 음악이라는 걸 한번 접해봤더니 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위해서 한번 내가 부모님의 그 의도랑 좀 다르게 독립해볼까? 내 의견대로 이렇게 음악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막상 어떻습니까? 여지껏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한 공포감 혹은 두려움을 느끼죠. 막연한.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게 공경층, 난국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됐죠? 그런데 이제 네 번째 내적 파열층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죠. 봐봐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하고 싶은 거를 생각을 했는데 막연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절대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과연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님이 나의 그 의사를 받아들일 것인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거죠. 자책하는 거죠. 나는 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자신 있게 말도 못하나? 나는 그렇게 참 머저린가? 나는 이렇게 바보스러운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자책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자신에게 공격성을 돌리는 거죠. 자신을 비난하고 질책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다 이제 마지막 뭡니까? 그렇죠. 폭발층 혹은 외적 파열층. 이건 뭡니까? 그렇죠. 이제 드디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선언하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폭발층 혹은 외적 파열층이 되는 거예요. 이해 잘 되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진정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뭐 옛날로 치면 슈퍼스타 K 이런 거에 지원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신경증의 층이라는 겁니다. 게슈탈트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5가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내용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예제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형태주의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시사점이 있는데 그건 가볍게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읽어보는 걸로 여러분들한테 넘길게요. 또 그닥 중요하지가 않아서. 아까 신경증층은 별표 하나 쳐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교류분석적 상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류분석적 상담이라는 건 뭐냐면요. 미국의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요. 결국 뭡니까?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자, 줄 거 볼게요.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 응용한 체계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법입니다. 개인의 뭐라고? 성장과 변화를 위한 거예요. 특히 약간 의사소통과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교류분석적 상담의 인간관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담 목표도 그냥 가볍게 한번 체크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하나만 체크합시다. 라켓 감정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켓 감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어렸을 때 내가 경험했던 감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라켓 감정이라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그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자, 별표 크게 치는데 첫 번째 뭘 별표 크게 치냐? 자아 구조 분석입니다. 별표 크게 하나 치죠. 자, 우리가 그 교류 분석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자아 구조 분석인데요. 이 자아 구조 분석이라는 건 뭐냐? 자, 줄 긋겠습니다. 에고 스테이지, 자아 상태란 특정 순간에 우리 성격의 일부를 드러내는 방법과 관련된 행동, 사고, 감정 등을 말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왜 이게 나왔냐? 제가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에서 그거에서 약간 영향을 받은 게 뭐 이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그러냐? 바로 자아 구조 분석에 에고가 나옵니다.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원초와 뭐 자아, 그다음에 초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 그게 여기 나와요. 그게 자 봅시다. 자아 구조 분석이라는 건 뭡니까? 나라는 사람을 어떤 형태로 바라보는가 그 구조 분석인데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P형,
A형, 그 다음에 C형이 있습니다. P는 뭡니까? parents, 그게 뭡니까? 어버이 자아고요. A는 뭡니까? adult, 성인 자아고요. 마지막 C는 뭡니까? child, 어린이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그걸 바로 그쵸, 자아 구조 분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쉬운 게 parents는 당연히 parents는 이 자아 구조 분석에서 따졌을 때 parents는 그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적으로 따졌을 때 뭐죠? 원초와 그다음에 자아 초자아 중에 당연히 뭘까요? 그래요. 맞아요. 뭐예요? 이게 초자예요. 초자. 가장 이제 도덕적으로 그렇죠? 발달된 거. 맞죠? 어덜트는 그럼 뭘까요? 오케이. 그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했던 자아가 되고요. 마지막 세 번의 child는 뭘까요? 그렇죠. 원초와 동물적 감각. 원초와. 이렇게 되겠죠. 그래요. 바로 이거 말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바로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 자 봅시다. 어버이 자아는 보면요. parents, ego state라 그래서 자 첫 번째 줄 거 볼까요? 정신 분석에 뭐래요? 초자. 초자처럼 가치 체계, 도덕 및 신념을 표현하는 것. 여기까지. 그래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죠. 두 번째, 어덜트 한번 볼까? 어른자. 자, 여기 보면요. 자, 줄을 한번 꺼봅시다. 객관적 사실에 의해 사물을 판단하고 감정에 지배되지 않으며 이성과 관련되어 있어서 사고를 기반으로 조직적, 생산적, 적응적 기능을 하는 성격의 일부분으로 가장 중요한 게 내 정신분석의 자아 개념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여기까지 줄 다 끕시다. 초자, 자, 그쵸? 마지막 child, 이건 뭡니까? 정신분석의 뭐요? 원초화, 오케이. 그러니까 동물적 본능 감각인 거죠. 그래서 원초화 기능처럼 내면에서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충동과 감정, 여기까지만. 그런 것들을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반응하는 거. 오케이. 됐습니까? 이게 뭐라고? 이게 바로 자아 구조 분석입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버이 자아나 혹은 어른 자아나 어린이 자아 이런 자아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건 뭐다? 그건 바로 교류 분석에서 뭐다? 자아 구조 분석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발전된 게 뭐냐면 자아 구조 분석에서 한 단계 발전된 게 그게 바로 의사 교류 분석 패턴입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할 수 있으면 1번에 아까 전에 여기 있는 자아 구조 분석에서 줄을 그어가지고 요 2번으로 이렇게 줄을 그어서 그렇게 해서 발전이라고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아 구조 분석에서 발전된 형태가 그게 바로 교류 패턴 분석입니다. 이게 뭐냐? 이거예요. 잘 봐요. 결국은 이제 내 자아를 초자냐, 뭐 어덜트, 그다음 저기 뭐죠? parents, 그러니까 어버이 자아냐, 혹은 어덜트 성인 자아냐, child 어린이 자아냐 이렇게 분석도 하고 상대방도 내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서로 간의 의사소통에 하는 과정에서 이게 과연 저 사람과 내가 어떤 식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버지가 진짜 어린애한테 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아버지는 자기는 parent라 생각하고 상대방인 아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child.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혹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회사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교류한다. 그건 뭐예요? 서로를 어덜트로 보면서 교류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각각의 자아를 어떻게 바라보면서 서로 의사소통의 패턴이 이루어지는가 그걸 보는 게 교류 패턴 분석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자아 구조 분석과 교류 패턴 분석은 크게 별표쳐야 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류 패턴 분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교류 패턴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교류 패턴 분석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보 교류, 그 다음에 교차 교류, 이면 교류인데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엄청 자주 나와요. 자, 볼게요. 무슨 말이냐? 어렵지 않습니다. 저랑 따라올게요. 첫 번째,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A가 자아가 자아 구조 분석을 통해서 parents, adult, child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B도 parents, adult, child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랬을 때 보세요. 만약에 A가 자기를 성인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B도 성인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합니다. B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성인이라 생각하고 상대방도 성인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 이게 뭡니까? 이게 상보교류예요. 상보교류. 자, 이건 뭡니까? 두 삶이 동일한 자아 상태. 오케이. 그래서 동일한 자아 상태에서 의사결정,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상보교류가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이거 자주 나와. 두 번째, 교차교류는 뭐냐?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 교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겁니다. 잘 봐요.
A는 B를 자기도 성인이고 B도 성인이라 생각해서 나는 이렇게 의사소통을 시도합니다. 근데 B는 A를 어떻게 보냐면요. 자기는 어버이고 이 친구를 뭐? 어린이 취급하는 거죠. 그렇게 보고 어떻게 의사소통하냐?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의사소통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차하고 있죠. 오케이. 이랬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런 의사소통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교차 교류의 의사소통이 발생하면 가장 큰 그렇습니다. 의사소통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온 적 있죠.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왔어. A가 B한테 뭐 예를 들어서 눈썰매 타러 갈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B가 뭐라 그러냐면 애냐? 이러는 겁니다. 물론 시험에는 애냐? 이렇게 나온 건 아니에요. 뭐 어린이처럼 행동하지 마 이렇게 나왔는데 쉽게 표현하면 눈썰매 타러 갈래? 했더니 B가 애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뭡니까? 그렇죠. A는 B한테 그냥 성인의 형태로 시도를 한 건데 B가 A한테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는 마치 어버이고 여기를 어린애처럼 취급을 한 거죠. 이게 뭡니까? 오케이. 그게 교차 교류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 마지막 이면 교류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뭐냐? 자, 우리가 어찌 보면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관습이나 혹은 어떤 문화적인 어떤 특징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을 절대로 하대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하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인종차별 아닙니까? 미국에. 그렇죠? 미국에서는 사실 공식적으로는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 사람을 하는 그 뉘앙스나 이런 풍기는 걸 보면 겉으로 표면적으로 그 법적으로 어떤 저해가 되는 행동은 아니에요. 근데 약간 뉘앙스상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대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게 뭐냐? 이런 거죠. A가 B한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덜트가 어덜트처럼 소통하고 여기도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지만 A의 이면을 들어가 보면 A의 속을 들어가 보면 어떻냐? A가 마치 이렇게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A가 이렇게도 하지만 이렇게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면 교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적혀 있어요? 봐요. 두 가지 자아 상태가 동시에 활성화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자아 상태와 이런 자아 상태가 동시에 활성화되는 겁니다. 백인과 흑인이 있다고 했을 때 백인과 흑인 사이에서는 이렇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백인이 흑인을 이렇게 보는 경우가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이면 교류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이거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나머지 이제 각본 분석이랑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요건 별로 어렵지 않아서 각본 분석만 한번 볼게요. 자, 각본 분석은 그냥 줄 하나 긋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거기 각본 분석 스크립트의 위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어디냐면 여긴가요? 맞네요. 자, 봅시다. 각본 분석이란 자신의 자아 상태에 대해서 통찰함으로써 자기 각본을 이해하고 거기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이게 시험에 그냥 이렇게 나오고 각본 분석이라고 한번 답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만 체크할게요. 자, 생활 각본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생활 자세는 자기를 긍정하고 타인을 긍정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개방적이고 승자 패자가 없는 아주 굉장히 윈윈하는 겁니다.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은 어떻습니까? 나만 잘났고 타인은 별로인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죠. 타인을 비난하는 게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자기는 부정하고 타인을 긍정하면 자기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자기는 무력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기도 싫고 남도 싫고 뭡니까? 끝나는 거죠. 자기 파괴죠. 그렇죠? 네, 오케이. 자, 시사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실 해야 되는 것들을 여기까지 했고요. 원래는 이제 여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